전격 이슈 분석 토크 시시각각 이슈룸의 김동훈입니다.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라는 경제 위기에 더해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까지 더해져 소상공인들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시시각각 이슈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함께합니다. 먼저 관악구의 이경관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관악구의 표태룡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길에 임대 이게 붙어있고 공실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자영업자들도 체감할 정도면 이 소상공인들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폐업률이 9.5%입니다. 지금 폐업자 수 자체가 1년 사이에 11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지금 9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지 못하고 근근하게 버티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드실 거예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더라도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폐업 못하는 무조건 분들 해야 되죠.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에 그분들. 최근은 아니지만 소장님도 폐업하신 경험 있으시죠? 저 2004년, 5년도에 일산에서 큰 고깃집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자영업자의 비애를 좀 많이 체감하셨겠네요. 인건비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원재료비도 그렇고요.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 어렸을 때 경험으로 제 삶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두 의원님은 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중화요리집을 한 25년간 했어요. 25년간 관악구에서 했었는데 그 2년 반 전에 이거 접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래가 암울해서 2년 반 전에 25년 영업보다 중국집을 접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뭐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원재료비 뭐 이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일 부담되는 게 인건비하고요.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 맞습니다. 공제율이 뭐 10년 전보다는 한 80% 정도 낮아져서 공제율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100% 세금 낸다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하고 인건비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고물가 또 경기 한파 이런 것들이 또 서민 경제에 빨간불을 또 그럼요. 키웠는데 근데 소상공인은 우리 또 지역 경제 또 바로 밑에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들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계 대출 있잖아요. 그럼 대출금 갚아야죠. 물가 계속 높아지면 원재료비가 높아지잖아요. 인건비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요건들을 실질적으로 다 체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이분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좀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연말 송년회만 바라보고 1년 장사를 준비하던 그런 분들이 연말 장사 망쳤다. 되게 예약 취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송년회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들, 생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얼마 전에 연말 송년회 하시라, 국민 여러분. 그 얘기가 저는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이 저 국회의장의 말씀에 상당히 좀 위안을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의원님도 지역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저도 사실은 그 오래전에 뭐 작은 점포를 하나 운영했었습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좀 더 과거와는 또 틀리게 뭐 상당히 경기 침체돼 있고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배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이거의 큰 그 영향은 어떤 경쟁업체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한 경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료도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견디지 못하고 도산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또 저희가 코로나 또 겪지 않았습니까? 이때 또 상당히 또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 많았을 텐데 지금은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0년째 관악구에서 순댓국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규엽 씨. 월 매출은 5천만 원이 넘지만 재료비와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여기에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에도 무덤덤합니다. 이미 시간당 10,000원 넘게 준 지 오래됐고 그럼에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없어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000원의 벽이 깨지면서 현실적인 인건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우려입니다. 최저임금비 10,000원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4대 보험에서 오는 거 여러 가지 전체 세수가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10,000원이란 게 금방 20,000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서장 수는 지난달 기준 4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직원조차 두지 못하고 혼자 일하다 고물가로 폐업하는 사장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도 98만여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하면서 자영업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 증가하지 않을까. 또 비례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률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앞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이 서울 사업체 중 94%에 해당하는 157만 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 소상공인의 평균 연령은 51세, 또 하루 평균 11.9시간, 또 주 5.9일 동안 일하지만 평균 영업이익이 연 3,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채는 무려 1억 8,500만 원.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결국 영업을 해도 이 평균 영업이익의 6배 달하는 빚을 갚아내기엔 또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경영 애로가 적지 않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상 이게 좀 진단을 해보니까 본인들 얘기긴 합니다. 경쟁 심화 그 부분이 46.6%로 꼽았고요. 재료비가 상승하는 거 39.6%, 또 우리 상권이 쇠퇴되는 거 이거를 37.7% 등으로 꼽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업체는 계속 많아지고 경쟁되고 재료비 물가는 오르고 또 경쟁됐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하다가 상권이 확 몰락해버리면 사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견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의원님? 네, 지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가 흔히들 3고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5고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고정비 상승,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회사에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증가까지 저는 5고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이 이제 이런 소상업자들이 이익이 안 남으니까 거의 뭐 직원 5명 쓰던 데가 부부간에 둘이 하거나 혼자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렇게 진단해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59.3%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출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장사가 안 된다? 그럼 그게 또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빚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참 소상공인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채 규모가요. 평균 영업이익의 6배에 달합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표현님이 3고 현상에 더해서도 5고 5개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현상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정부라든지 또 지자체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를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빚의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53.9%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절반 이상이 빚을 지고 있고 또 부채액 또한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그런 평균 영업 이익의 6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이 자영업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올해 9,86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00원으로 또 오릅니다. 이 최근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싸고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저임금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그런 제도고 요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된다.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1987년 헌법 개정할 때 그때 최저임금 시행한다 했었고 1986년도에 이 법을 만들면서 지금 1988년부터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등에서는 좀 이거 구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를 들면은 사용자의 경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노동의 강도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년도에도 그냥 단일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경영자협회, 사용자협회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또 다른 어떤 역차별을 낳는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움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되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의원님도 현장에서 뭐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사실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뭐 1.7%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그러한 인상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실질 임금이 삭감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영계에서 나름대로 또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나홀로 사장, 이렇게 혼자 영업하시는 또 그런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또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무이나 이런 걸로 하고 지금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못 쓰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게 좀 문제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층들 고인난의 하나의 요인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음식점 가보면 요즘에 대부분 다 이제 전산으로 주문도 하잖아요. 로봇. 그리고 또 로봇이 이렇게 음식까지 배달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동화라든지 최저임금이 어쨌든 나라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이렇게 일자리 부족, 일자리를 좀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시에서는 작년 외식업 폐업률이 무려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내년에 무려 5,356억 원을 투입해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님, 이런 대책이 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예, 그 소상공인들 그 힘보탬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안심통장 등 신속 간편 장기 저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업 기업 자금 1천억, 성장 지원 자금 2,400억을 투입해서 내년부터는 자영업자가 산재 보험료를 30에서 50% 5년간 지원하는 뭐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 의원님께서는 뭐 이렇게 서울시에 대대적인 뭐 5천억이 넘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뭐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 자연업 생태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자 지원이다, 대출 지원이다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우선 저는 공기를 넣으려면은 사실 그 지역 화폐 발행된 지가 중단한 지가 좀 됐습니다. 네. 좀 지역 화폐 발행을 좀 확대해가지고 일단은 기본으로 온기를 돌게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산업 구조를 조사해서 종합적인 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나라 작년 가계부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꽤 많이 되는 거라는데 그 금액 자체는 제가 1,886조라고 합니다. 1,886조인데 1년 예산이 우리가 600조 이상인데 그렇죠. 와, 정말 엄청난 또 수치인데 그래서 내년에 정부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 5조 9천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뭐 30% 인하한다든지 또 노쇼 예약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지원 방안을 밝혔는데 결국 실효성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10%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만기 도래에 지금 상환에 그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급증하는 그 비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의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야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배달 수수료 인하, 뭐 그렇죠. 노쇼 보증금 제도 도입 이런 것 좀 실질적으로 법률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좀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아니 뭐 잘만 해주면 다행인데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상생협의체 상생안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만드는 도중에도 이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버렸어요. 맞아요. 6.8이었는데 9.8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니까 상생안 보면 하위 20%는 깎고 상위 35%는 많이 좀 더 받는. 근데 이렇게 되면 상위 35%는 또 어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약간 조선모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점 업체들이요. 이거 반쪽짜리야. 이거 실효성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달 플랫폼에서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자율적인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배달 플랫폼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금 입점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올해 사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아주 힘들게 했던 사태가 하나 발생했는데 바로 TMF 사태. 피해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피해 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왜요? 저도 위메프 통해서 애 데리고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려고 거기서 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저도 이제 티켓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지금까지 저의 회생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뭐 카드사에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소상공인 줄도산 막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제 정부의 뭐 시장 불개입 원칙으로 사실 좀 반가는 측면이 있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그걸 이용하는 일반 앵커분까지 이렇게 전체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대신에 그 기업한테는 그걸 편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로도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저 그 피해 구제 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 개정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법안은 현재가 아니고요. 미래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지금 개정 법안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 자체는 보면 100억 정도 파는 이커머스 사업자 자체는 만약에 구매가 되면 20일 내내 다 정산하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피해가 발생할 일이 없는데 지금 발생한 피해를 아마 보상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소 플랫폼의 유동성 문제를 입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앞으로 개정안에는 20일 안에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정산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요.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뭐 그 다음 날이나 좀 2, 3일 안에 이렇게 정산 기간을 좀 축소시키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요. 판매금 보유 같이 관련 공백이 없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올해
20% 조금 못 미치는 19.7% 수준입니다.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의원님? 그 2022년 기준으로 그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네. 미국이 6.6%, 독일 8.7%, 일본 9.6%, 예. 프랑스 13.1%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가 53.1%, 멕시코 31.8%, 그리스가 30.3% 등이며 주로 해당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낮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 차이는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의 고용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네.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것과 두 번째는 퇴직 후에 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수입 없이 오래 사니까 할 그럼 수 있는 어떡하지? 자영업밖에 없어요. 나 그러면 편의점 해볼까? 치킨집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과 경제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네. 자영업에 지금 계속 몰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이나 매출은 좀 나오니까 그거를 좀 위안을 삼는 것 같은데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상당히 높고 맞습니다. 이익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자영업을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업을 지속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 비중, 소상공인 비중이 무려 4명 중 3명이라고 75%에 달하는데 그래서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이 소상공인의 저임금 문제도 또 지역 곳곳에서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들여서 이 신화자치구에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데 살려야 하는 이유는 마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이 자영업 생태계를 보면은요, 연간 매출이 8억이 넘어가면은 뭐 장부 기장 의무화가 돼야 되고 뭐 많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사한 우리 지인인데 그 중화요리집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업종이에요. 뭐 음식점에서. 근데 지인인데 연 14억을 파는데 연 1억이 남는다는 거, 1억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순수익은 이제 자기 인건비 빼고 순수익은 이제 인건비 빼고. 네. 근데 연 1억 남는데 세금으로 1억을 낸다는 거예요. 세금 있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형업체 위주로 그 타산이 어려우니까 대형업체 없어지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공적 자금을 들여서 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 관악구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또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실 이제 그 정년퇴직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영업 그 소상공인을 창업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창업자금 대출을 해주고 또 운전자금 대출도 해주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시작은 남의 돈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고임금이라든지 뭐 고금리라든지 뭐 또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점점 어려움을 겪고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빚더미는 점점 더 커지고 네. 뭐 이러면서 도산의 위기를 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실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 상점가도 활성화하고 있고 네. 또 재래시장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네. 뭐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지역 그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자영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또 어떤 해법이 좀 많이 마련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먼저 장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해봤자 이거 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대출 대출로 문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법정 이자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최소한의 1% 정도의 장기 저리 대출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리점, 뭐 가맹업법 다 좀 불공정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맹점주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표현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 종합적으로 그 자영업, 소상공인 자영업의 그 생태계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소상공인 사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적응 못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조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경의 마무리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정말 뭐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이나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네. 저희 또 우리 관악구에서도 의원들도 항상 뭐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만 먹으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회식을 하더라도 뭐 다른 지역에 가야 할 일이 있더라도 그쪽에 있는 지인들을 오라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관 의원님의 업추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내년에. 네. 저 업추비가 없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또 근데 사상 최대의 또 폐업난을 겪고 있는 게 또 현실인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지역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